예, 안녕들 하셨죠? 예. 말씀드린 대로 이번 학기에는 이제 책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책 쓰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 제가 제목은 책 쓰기로 해도 여러분 어르신들의 교양과 상식을 늘려줄 수 있는 다방면의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꼭 나 책 쓸 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재밌게 들어주시면 돼요. 제가 뭐라고 썼냐면 세상 사람들 중에 단 1%만 자신의 저술을 남기고 죽는다 했어요. 근데 이제 그 1%라고 제가 단정한 것은 그냥 적다는 의미지 제가 이렇게 계속 세하려 봤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말도 좀 어폐가 있는 게 옛날에는 반드시 등록된 책을 내는 것만이 자기 역사와 자기 기록을 남기는 것이냐 싶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거 아니어도 여러 가지로 자기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일은 많아요. 쉽게 말해서 페이스북을 열심히 해서 거기다가 의미 있는 얘기를 계속 저장해 두는 것도 기록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페이스북이나 그런 사회적 관계망 있잖아요. 그거를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서 또는 2개 만들어서 하나는 대중들하고 소통하는 용으로 쓰고 하나는 회원이 자기 혼자야. 자기 혼자 남하고 친구 맺기를 안 하고 혼자만 회원으로 남아 있어 거기에. 그래놓고는 거기다가 계속 사진도 올리고 자기 글도 올려.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일기지 뭐요. 그게 일기고 자기의 기록이지. 아, 내가 작년 요맘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을 당했었구나 라고 기록해 두는 거죠. 꼭 책을 쓰지 않더라도 자신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은 이와 같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유튜브를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두는 거야.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서 공개를 하면 사람들이 재미있네 또는 이거 유익하네, 둘 중에 하나.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책을 볼 때, TV를 볼 때, 유튜브를 선택할 때 선택 기준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재밌던지 아니면 재미는 좀 덜 하더라도 유익하네, 많이 도움이 되네, 그죠? 그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재미있고 유익한 것을 꼭 책으로만 남길 필요는 없다. 그러나 책은 유튜브 찍는 거 또는 이 다른 어떤 활동보다 굉장한 성취감이 있어요. 그런 것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자기 성취감이 있습니다. 굉장히 행복해요. 책 하나 써서 세상에 발표하고 나면은 그 행복감이 한동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 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예, 안녕들 하셨죠? 예. 말씀드린 대로 이번 학기에는 이제 책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책 쓰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 제가 제목은 책 쓰기로 해도 여러분 어르신들의 교양과 상식을 늘려줄 수 있는 다방면의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꼭 나 책 쓸 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재밌게 들어주시면 돼요. 제가 뭐라고 썼냐면 세상 사람들 중에 단 1%만 자신의 저술을 남기고 죽는다 했어요. 근데 이제 그 1%라고 제가 단정한 것은 그냥 적다는 의미지 제가 이렇게 계속 세하려 봤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말도 좀 어폐가 있는 게 옛날에는 반드시 등록된 책을 내는 것만이 자기 역사와 자기 기록을 남기는 것이냐 싶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거 아니어도 여러 가지로 자기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일은 많아요. 쉽게 말해서 페이스북을 열심히 해서 거기다가 의미 있는 얘기를 계속 저장해 두는 것도 기록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페이스북이나 그런 사회적 관계망 있잖아요. 그거를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서 또는 2개 만들어서 하나는 대중들하고 소통하는 용으로 쓰고 하나는 회원이 자기 혼자야.
자기 혼자 남하고 친구 맺기를 안 하고 혼자만 회원으로 남아 있어 거기에. 그래놓고는 거기다가 계속 사진도 올리고 자기 글도 올려.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일기지 뭐요. 그게 일기고 자기의 기록이지. 아, 내가 작년 요맘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을 당했었구나 라고 기록해 두는 거죠. 꼭 책을 쓰지 않더라도 자신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은 이와 같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유튜브를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두는 거야.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서 공개를 하면 사람들이 재미있네 또는 이거 유익하네, 둘 중에 하나.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 책을 볼 때, TV를 볼 때, 뭐 유튜브를 선택할 때 선택 기준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재밌던지 아니면 재미는 좀 덜 하더라도 유익하네, 많이 도움이 되네, 그죠? 그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재미있고 유익한 것을 꼭 책으로만 남길 필요는 없다. 그러나 책은 유튜브 찍는 거 또는 뭐 이 다른 어떤 활동보다 굉장한 성취감이 있어요. 그런 것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자기 성취감이 있습니다. 굉장히 행복해요. 책 하나 써서 세상에 발표하고 나면은 그 행복감이 한동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 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죠?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2018년 9월 1일 날 제가 이렇게 사인회를 했어요. 저자 강연회 및 사인회. 거짓말 아니죠? 예. 이거 여기 계룡문고에서도 했어요. 그래서 저자 강연회 및 사인회. 여기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니까 한 번 한 거고. 왜냐면 내가 꼭 꼬집어서 광화문에 가서 하고 싶었거든. 근데 누가 요새는 교보문고 강남점이 더 크다, 거기가 상징성이 있다, 거기서 해라 그러더라고. 노노노노노. 왜? 내가 20살 때 꽂혔던데 난 여기서 하겠다라고 내가 딱 마음을 먹었어. 그래서 반드시 난 여기서 하겠다. 그래서 광화문 가서 했어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세요? 난 진짜 했어요. 그 시골에서 진짜 그렇게, 응? 책 쓴 거 아니면 거기서 어떻게 해? 책을 썼으니까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때 이렇게 만들었던 것들이고, 신문에 이제 나왔던 것들이고, 그래요. 이게 이제 교보문고 강남점이에요. 가서 이제 신간에 이렇게 책에, 새로 나온 책에 있길래 사진 찍어 온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서울 신촌 사거리에. 아이고, 이게 왜 이 사진을 넣었지? 신촌 사거리에 이 전자 광고판, 5개 광고판, 여기에 이제 제 거 올라갔었어요. 어떤 사람한테, 서울 사람한테 전화 왔어. 어머, 누구님! 왜, 어쩐 일이세요? 그러니까. 나 신촌 사거리에서, 광고판에서 선생님 거 그 책 광고하는 거 봤다고. 아, 참. 그런 경험 해봤어요. 그래서 이 팬사인회 하고 우리 가족들 이렇게 앉혀서 놓고 온 사람들하고 이렇게. 맞죠? 줄 쓴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가족하고 사인회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너는 옆에서 내가 사인을 하면 도장 찍어줘. 아들한테 이제 아버지가 사인 다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그래서 너는 도장이나 잘 찍어줘. 그래서 도장 찍어주고. 그렇게 했어요. 행복했어요. 그리고는 이 책 나왔을 때 이렇게 1시간짜리 유튜브 방송도 했어. 그렇게 했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도 난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이거예요. 죽기 전에 내 손으로 정말 나 꼭 책 하나 쓰고 싶다.
이런 분들이, 이게 버킷리스트인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특히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뭘 남겨놓고 가고 싶고 뭐 흔적을 남기고 싶다라는 강한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제 뭐 이제 책을 남기고 그러면 되게 부러워해요. 그리고 나도 저걸 꼭 하고 싶다 라는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책 쓰기에 대한, 제가 여러 권 써봤으니까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에. 버킷리스트는 참 많은데 제가 생각해도요, 이 책 쓰기는 참 좋은 목표예요. 난 진짜 책을 한번 꼭 쓰고 싶다. 근데요, 책을 하나 지금 이제 여기 책을 안 써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이, 2개도 필요 없어. 나는 죽기 전에 그냥 내 이름으로 된 거 딱 하나만 쓰고 싶어. 이래요. 그죠?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광고 같은 거 할 때 뭐 한 번 와본 사람은 없다.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그런 광고 하잖아요. 책 쓰기가 그래요. 책을 안 쓴 사람도 있고, 하지만 한 번 쓰고 만 사람은 없어. 한 번 쓰고 나면 뭐가 생겨요? 자신감도 생기고 노하우가 생기는 거지.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는 처음에 100의 에너지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50, 20, 10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10대권씩 쓰는겨. 저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책만 쓰고 살아도 내가 1년에 한 20권 이상씩은 낼 수 있어. 머릿속에 지금 소재가 무지무지 많아. 뭐 쓰고 싶다, 뭐 쓰고 싶다는 게. 네, 못 쓰는 이유는 첫째, 딴 거 할 게 너무 많아서 못 쓰는 거고, 그다음 둘째는 안 터질까봐. 자, 그래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죠. 그래서 나는 죽어도 내 책은 영원히 남아요. 제가 책을 내니까 처음에 뭐 달라진 게 뭐냐면, 네이버에서 내 이름이 검색이 되는 거야. 다음에서 네이버에서 구글에서 내 이름이 검색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책이 검색이 되니까 저자는 당연히 검색이 되는 거죠. 또 직접 해보시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종이책만 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종이책은 예를 들어서 수요 예측을 못하니까 처음에 야 1000개만 찍자, 2000개만 찍자 찍어. 그래서 이제 뭐 소진해서 없어지고, 뭐 누구는 불 때는데 없애고, 누구는 뭐 이사 가다가 잊어버리고, 뭐 하나하나 없어지잖아요. 그럼 서점에서 차진이 없어. 이제 절판이라고 그러죠. 그런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몇 권이나 더 팔린다고 또 막 1000권, 2000권을 또 찍을 수도 없고. 근데 요새는 걱정은 없어요. 요새는 이 종이책을 찍으면서 반드시 전자책을 찍어요. 그래서 파일 형태로, 그래서 무슨 뭐 교보문고, 알라딘, 영풍문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무슨 내가 책을 사고 싶잖아요? 그러면 종이책을 사기도 하고요. 그 밑에 전자책 사는 것도 있어요. 전자책을 사면 내가 태블릿이나 PC나 내 핸드폰에서 이제 그 책을 보는 거예요. 영원히 간직하는 거죠. 전자 상태로. 요 책 편집한 게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는 내가 죽어도 앞으로 몇백 년, 몇천 년 그 텍스트가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다니. 나는 죽어도 책은 영원히 남아요. 그리고 이 포탈에서도 내 이름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자손에게 부모의 흔적을 남기. 근데 이 어른들이 책을 쓰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건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자손들이 우리 아버지를 기억해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 이걸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요 뒤에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책을 왜 써야 되는가, 뭘 써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드릴 거예요. 특히 무엇을 쓸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바꿔드릴 거예요. 단순하고 순진한 마음에 쓴 책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된다. 책 하나 썼는데 이게 막 인생을 바꾼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썼는데 이게 막 파퓰러가 돼가지고 이게 막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한 권의 책 쓰기로 인생의 대전환이 가능했던 사람들 사례를 뒤에 들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작가로 만들고 나의 품격을 올려준다. 뭐 저도 그전부터 누구한테 무시당하고 살진 않았는데 책 쓴 다음에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소개할 때 이 얘기를 꼭 해요. 아, 이 사람 책 엄청 썼어. 이 사람 아주 대저서 책 제일 많이 쓴 사람이요.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요. 근데 단 한 권만 써도 아, 작가요. 이렇게 소개를 해요. 무시 안 해요. 그 작가라는 타이틀, 작가 맞지 뭐.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코칭 인플레이션이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높여 부를 수 있는 말은 다 찾아다가 써요. 그 전에 기사 아저씨 하던 사람이 기사 양반 하다가 기사님 하다가 요새는 기사 선생님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내가 어제 식당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여사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 식당 서빙하는 분들은. 아니 아줌마 이모보다는 여사님 하면 듣기 좋을 거 아닌가요? 계속 호칭은 누군가가 나를 높여 불러주면 그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아유 작가님 오셨어요. 그래서 김 작가님 이렇게 불러주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저는 그렇게 많이 불려봤어요. 자, 책은 전문가가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요걸 바꿔치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책을 쓰면 전문가가 되는 거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그게 있어요. 아무 책이나 쓴다고 전문가가 되진 않아요. 즉, 내 자서전 썼다고 내가 전문가가 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죽기 전에 내 책 쓰기라는 이 책을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책 쓰기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 일대기를 나 혼자 일기를 쓰는 게 뭐 자서전인데 나 이렇게 살았다고 그걸 썼다고 무슨 전문가요? 일기 썼다고 전문가면 초등학생들 다 전문가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고 싶은 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자꾸 자서전 얘기 좀 그만해라는 거야. 그건 제가 그랬잖아요. 첫 번째 쓰고 두 번째 쓰고 세 번째 쓸 때는 그냥 한쪽 눈 감고 쓴다니까. 자서전은 일도 아니야. 그거는 즉 자기를 전문가로 만들 수 있는 책을 써야 책 쓰기의 효과가 제대로 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몰라. 그걸 뭘 모르냐? 에이 내가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내용을 쓸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땐 다 전문가야. 다 전문가야.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양 원장님은 누가 봐도 뭐에 전문가예요? 차 전문가잖아. 그럼 뭘 쓰는 겨, 책을? 차 얘기 쓰면 되는 거야. 뭐 딴 걸 왜 써? 차 얘기 쓰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 중에 젊었을 때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다 자기가 최소한 20, 30년, 30, 40년 종사했던 업종이 있어. 그 분야에 나는 전문가인데 자기가 전문가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거야. 식당을 해서 뭐 잘 됐다 그러면 식당 맛집 만드는 방법 잘 팔려요 그런 책. 그런 거 쓰는 거야. 나는 뭐 공무원 그냥 공무원 조용히 했는데 공무원 지망생이 얼마나 많아요.
걔들은 공무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네 아버지가 야 공무원해 공무원 삼촌이 그래도 공무원이 최고야 그러니까 그냥 해는 거야. 걔들은 공무원이 사무관이 뭔지 서기관이 뭔지 어? 지방직이 뭔지 중앙직이 뭔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런 애들한테 공무원 가이드북을 만들어주는 거야. 공무원은 이런 거다. 급여는 이 정도 받는 거다. 근무할 때 어려운 점은 이런 게 있다. 중앙직과 지방직은 이런 차이가 있다. 술 먹으면서 막 떠드는 얘기 그게 다 콘텐츠예요. 그 공무원 했던 사람보다 공무원을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런 거 쓰는 거예요. 아니 난 주부 했는데 뭐 주부는 또 얼마나 대단한 테크닉인데. 주부도 주부의 그 노하우 어떻게 하면 시간을 알뜰하게 보낼 수 있나 뭐 별게 다 노하우인 거예요. 밖에서 직장 생활하고 저녁에 이렇게 했던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살림 노하우가 살림만 한 사람한테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야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별거 아니지만 안 해본 사람한테는 엄청난 노하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서전 썼다. 이거 갖고는 승부가 안 나요. 그냥 읽어보면 아니라 안 읽어요. 자서전을 내가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첫째, 안 읽어요. 본인하고 아들, 착한 사위, 싸가지 없는 사위는 안 읽어요. 착한 며느리 정도 읽는 거야. 그 세 사람 읽자고 돈을 들여서 그 시간을 들여서 그 고생을 해가면서 왜 그걸 쓰냐고. 근데 내용이 뻔해. 처음에 뭐예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형제 많은 집에서 태어나서 몇십 리 점심 굶고 학교 다녔고 다 똑같은 걸 뭐를 읽어 그걸. 50년대 사람들이 본인만 감동하는 거야. 본인만. 그럼 애들은 아유 듣기 싫어 그 얘기 좀 그만해 하는 거고 같은 또래들은 야 그 시절에 그렇게 하는 놈이 어딨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 그래서 제가 요 책도 자서전 쓰기용 책을 하나 다시 쓸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자서전 쓰기 강의를 따로 할 생각이 있어요. 그 얘기에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걸 그 지난 학기에 말씀드렸지 1회 말부터 1회 초부터 9회 말까지 시간 순서대로 늘었으면 아무도 안 본다는 얘기야. 자서전도 거기서 꼭 읽을 만한 거 내가 막 미친 듯이 돈을 벌었을 때 석유 파동 나가지고 남들은 다 막 다 망했을 때 그때 나는 무슨 석유 가게를 해서 무지하게 떼돈을 벌었던 얘기 그럼 재밌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그 얘기를 쓰면 되는 거야. 그 비중을 높여가지고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자서전 관련 책도 좀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니면은 사람들이 자서전에 대한 오해와 편견과 잘못된 환상이 너무 많아. 그걸 깨주는 책. 저도 자서전 쓰기 책 몇 개 읽어봤거든요. 그렇게 썼어요. 어렸을 때의 기억을 더듬어라, 이렇게 해서 유년기부터 이렇게 정리해 나가라. 이렇게 해서 시간 순서대로 뚜하게 쓰라고 자서전 전문가라는 사람이 쓴 책조차도 그렇게 써놨더라고. 내가 이제 몇 권 봤어요. 그래서, 자서전 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책을 한번 내가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자서전 쓰기 책은 좀 팔릴 것도 같고요. 그 다음에 강의로 연결이 잘 될 것 같아요. 노인복지관, 이런 데서.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직연수원 같은 데서 퇴직자 1년 남겨놓은 사람들, 공로연수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자, 성공한 사람이 책 쓰는 거다. 그게 아니다, 뭐다? 책을 쓰면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들,
아무도 못 쓰고, 내가 1% 안에 드는 사람이 되면 성공한 거지, 뭐. 얼마나 더 성공하려고. 꼭 돈을 몇백억 벌어야 성공하고, 꼭 무슨 뭐 고관 대작이 돼야 인생 성공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책 한 권 남기고 가면 그 사람 인생 성공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런 자존심은 있어요. 책은 똑똑한 사람이 쓰는 거다. 책을 쓰면 똑똑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네. 책은 자신을 넘어선 사람이 쓴다. 책을 쓰면 자신을 넘어서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책 쓰기는 인간을 성숙시켜요. 이제 그 학위 같은 거 갖고 계신 분들, 요새 학위 많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그 양반들 그 학위 논문 한 편 쓰기 위해서 몇 년을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곤충이 허물을 한번 벗고 뱀이 허물을 벗듯이 진짜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다른 사람이 돼요. 그 고생을 해서 결과물을 내는 거예요. 책 쓰기도 안 해본 사람들이, 노하우가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책을 한 권 낸다고 했을 때는 정말 정말 껍데기를 한번 벗는 그런 고통을 수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책 쓰기가 인생 역전을 가져다 주는 사람도 많아요. 학위 논문 그래요? 학위 논문. 학위 논문 어려워요. 예. 솔직히,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학위, 이렇게 했다는 사람들, 아마 절반 이상은 돈 주고 썼거나 이랬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진짜 나 그렇게 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본인이 한 편 쓰려면 정말 말도 못하게 고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 씨 같은 경우엔 유지를 YUJI로 썼던가? 내가 볼 때는 한 페이지도 못 써거든. 웃기지 말라고 그래. 예. 그래서, 단 한 권만 써도 전문가예요. 저는 이 책 쓰고 전문가 됐어요. 책 쓰기 쪽으로 강의도 많이 했고, 도움도 많이 줬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낸 책이 뭐죠? 아줌마 인문학. 내가 어느새 인문학 전문가가 돼 있더라고. 나 그거 쓰면서 공부 많이 했어요. 자료도 많이 찾고. 지난주에 제가 했던 강의 같은 거 처음 듣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진선미 얘기 같은 거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그거 평소에도 많이 생각했고 공부도 많이 해서 얻은 내용들이에요. 인문학 전문가가 됐어요. 물론 부족하지만 어디 가서 2시간 떠들 정도는 제가 이게 세이브가 됐어요. 책 쓰면서 공부가 엄청 돼요. 책 쓰면서 공부가 엄청 됩니다, 진짜.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홍보야 울지 마라. 이런 책 썼으니까 나는 뭐의 전문가예요? 홍보 전문가지. 내가 어렸을 때 20년 넘게 신문기자를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잘할 수 있나.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노하우가 있죠. 그걸 입으로 떠드는 사람하고 기록을 남겨서 책으로 만드는 사람과의 편차는 큰 거예요. 누가 전문성이 높은 거예요? 책 쓴 사람이 전문성이 훨씬 높은 거죠. 그 전에 보면 책을 저 사람 책 10,000권 읽었대. 3년 동안 밥 먹고 책만 읽었대. 3,000권 읽었대. 이런 사람들 우리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3,000권을 읽든 10,000권을 읽든 그냥 읽은 거예요. 전문가라는 걸 어디에서 입증할 근거도 없고 자료도 없는 거예요. 술 먹고 잘 떠드네.
들은 건 많네. 이 정도예요. 근데 내가 그 소출을 책이라는 작품으로 딱 냈어. 그러면은 그냥 검증 끝난 거지 뭐. 안 그래요? 검증 끝난 거예요. 근데 책 쓰기로 인생 혁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책 한 권 제대로 써가지고 인생 바꾼 사람들. 저는 사례를 많이 갖고 있어요. 책 읽기는 누가 써놓은 걸 쫓아가는 거예요. 누가 써놓은 거 많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막 책을 워낙 많이 읽어서 지식이 막 쌓여. 응? 여기 지식이 쌓여 있어.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거라고요. 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누구만 갖고 있는 거예요? 저만 갖고 있는 거니까. 이건 이기적인 거예요. 지가 그만큼 많이 읽고 많은 것을 알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남에게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지식인의 의무라는 거야, 나는. 책을 써서 세상에 자꾸 알리고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또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한 데이터베이스를 얹어서 또 다른 지식을 산출해내고 이러면서 인류가 발전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써놓은 걸 나는 읽기만 해. 이건 이기적인 지식이네요. 소출을 내지 않으면. 자기가 많이 알면 자기가 많이 아는 것에 대해서 노하우를 풀어서 다른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게 지식인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안다고 자랑만 하고 산출을 내지 않는 사람은 저는 좀 인정하지 않아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자랑하려고 읽은겨? 나 책 많이 읽었고 지식이 많다고 자랑만 하는 게 뭔 소용이냐고. 그죠? 네, 저 차 한잔 마실게요. 책 쓸 줄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책 읽기는 누가 써놓은 거를 이렇게 빨아먹는 거죠. 이기적인 거고 누군가를 쫓아가는 거예요. 누가 하얀 눈이 왔는데 누가 책을 쓴 사람이 이제 그 편한 길 이렇게 안내를 해서 이렇게 발자국을 남기고 가면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지. 그건 책 읽기. 책 쓰기는 내가 길을 개척하는 거지. 날 따라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식인이라면 반드시 책을 써라. 동감이 가세요? 네. 읽기가 최고의 자기계발이던 시대가 30년 전이에요. 저 때는요, 책 30년 전이면 한 세대 전인데 제가 대학교 다니고 뭐 이럴 때인데 저 때는 책 내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원고도 이제 컴퓨터가 없으니까 원고지에다 쓰죠. 그래서 출판사에 갖다 주면 그걸 보고 식자공들이 이 활자 핀셋으로 이렇게 찍어서 학, 교, 다, 녀 띄우고 이렇게 책을 만들던 시절이에요. 안 그래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무슨 숙제 하려면 도서관 가서 뭐 검색해서 검색도 아니지 이 빼다지 저기 그 뭐지 이거 사서함 하여튼 이 빼다지 열어가지고 뭐 막 찾고 그거 책 하나 샀는데도 하루 왼종일 걸려요. 그래서 막 그거 줄 서갖고 복사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인터넷 치면 잘 나오는데 뭐 대한민국 논문 인터넷에 다 있어요. 리스나 이런 데 들어가면 그래서 출력하면 쫙쫙 나오는데 뭐. 그리고 내가 6필로 팔뚝 아프게 쓸 것도 없고 워딩해서 요새는 또 저기 이것도 귀찮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마이크 대고 불면 돼. 읽으면 다 써져. 읽으면 다 써져요. 쓰기 싫으면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책 쓰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지금은
맘만 먹으면 이 매체가 워낙 좋으니까 이제 뭐 이 컴퓨터로 다 하고 뭐 출판사 왔다 갔다 할 일이 뭐 있어요. 이메일로 주면 되고 거기서 디자인 해가지고 어떠세요? 그러면 아 요거 뭐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해주세요. 뭐 디자인 1번보단 2번이 낫네요. 아니 출판사 갈 일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책을 내는 것 자체가 워낙 이제 일반적인 일이 아니다 보니까 전문 작가나 아니면 이제 학자들, 교수들 이런 양반들만 책을 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도 마음만 먹으면 낼 수 있어요. 읽기만으로는 부족한 시대예요, 지금. 읽은 것, 나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는 건 요새는 안 먹히는 자랑이에요. 나 책만 읽었다고 자랑하는 거 요새 별로 안 먹혀요. 그래서 읽었으면 뭔가를 내놔봐. 읽기는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정보에 이제 여기다 축적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돈도 많이 벌어서 통장에다 싸놓기만 하면 뭐 하냐고. 써야 식당도 즐겁고 나도 내 입도 즐겁고 내가 가서 미장원 가서 머리를 막 해야 나도 즐겁고 미장원 아줌마도 돈 벌어서 즐겁고 이게 순환하고 돌아야 이게 서로가 즐거운 거거든요. 통장에 싸놓고 나 혼자 아유 이제 5억 됐네 6억 됐네 이게 뭐가 즐거워. 저 혼자만 즐겁지. 사회가 즐거워야지 모두가.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를 통해서 의식을 성장시켰다면 뭐라는 거예요? 쓰기로 도약해라. 제가 지난 학기에 한 학기 수업을 이끌면서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인문학의 완성, 글쓰기라고 그랬죠. 인문학이라는 것을 계속 공부하고 계속 축적하다 보면 이제 많은 것이 쌓이고 생각이 변하고 그럼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글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변화를 주고 사회를 계도하고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주고 사람들의 지식을 넓혀주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그게 지식인의 도리라는 거죠. 읽기는 입력 과정이에요. 그래서 입력을 한다는 건 출력을 하기 위한 준비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많이 뭐 지식을 머릿속에 쌓아놨다는 건 언젠간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쓰겠다는 거예요. 안 쓰고 저 혼자만 갖고 있을 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베풀어야죠. 사회에 환원해야죠. 자기가 배운 만큼 그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해야죠. 그래서 책 쓰기는 그런 의미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어디 공감이 가세요? 예.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럼요. 너무 섭섭고. 공감을 하셔야 돼요. 예. 근데 공감해. 야이씨, 무슨 책 쓰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 이제 강의 안 나오셔도 돼요. 예. 근데 맞네. 내가 배우면 쓰겄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자, 제가 지난 학기에 이제 일반적인 글쓰기 언제 써야 되냐, 어디서 써야 되냐, 뭘 써야 되냐, 어떻게 써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한 학기 동안 해드렸단 말이에요. 자, 책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쓸 거냐. 언제 쓸 거냐. 저는 언제 썼어요? 언제 마음 먹었어요? 20살 때. 군대 첫 휴가 나와서. 언제 쓸 거냐. 대개 사람들이 완벽한 때를 기다려요. 아유, 나 저기 하는데 이거 공부하는 거 끝내놓고. 아니, 우리 그리고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어머니 아무래도 돌아가신 다음에 써야 돼.
우리 큰아들 지금 뭐, 아이고, 내년에 장가 가려고 막 준비하는데 정신없어. 그거나 끝내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매년 미루는 거야. 그래 놓고 내년에. 아이고, 이거나 끝내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평생 못 든다는 얘기예요. 일이 없는 애가 어딨어. 그러니까 평생 못 쓰니까, 그러고서는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거야. 모든 큰일 다 끝내고, 내가 중요한 일 다 끝내고, 병원 다니면서 치료하는 거 다 끝내고, 뭐 끝내고, 그렇게 하고서, 자, 이제 됐다 할 때는 이미 꼴딱꼴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벽한 때는 없어요. 시작하는 거야. 그래야 시작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준비된 때는 언제 온다고요? 영원히 안 와요. 내가 시간도 있고, 뭐도 있고, 다 갖춰서 그때 하겠다? 그 시간은 영원히 오지 않아요. 특히, 누구한테? 특히 충청도 사람들한테. 정말 결단력 없어. 정말 결단력 없어. 이 지역 특색이야. 뒤에 충청도 얘기 한번 할 거예요. 완벽주의 함정에서 당장 빠져나와요. 시간도 되고, 내가, 그때 가면 빚도 다 갚고,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해놓은 다음에 내가 시작하겠다. 그런 시간 언제 온다고요? 영원히 오지 않는다니까요. 안 와요. 그때 가서, 나 한 2년 있다가 할게, 그 사람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퇴직 후 쓰겠다는 생각. 이게 가장 바보 같은 생각이다. 공직자들 또는 직장 생활하는 분들 맨날 퇴직하고 나서 뭐 하실 거예요? 책 쓴대요. 뭐 쓸 거예요? 자서전 쓴대요. 내가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퇴직 후 쓰겠다? 그때는 시간이 많을 것 같으죠? 시간이 많다? 설령 많았다고 쳐. 적었을 시간은 없어요. 그때도. 그리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 내가 퇴직 한 3, 4년 남은 직장인이고 공무원이고 그래. 우리 아들이 30살이야. 그러면은 내가 걔를 불러서, 야, 아버지 퇴직하고 한가할 때 그때 결혼하자. 지금 너무 바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반대죠. 야, 인마, 나 지금 현직에 있을 때 지금 하루라도 빨리 인마, 이빨 성성할 때 결혼해야지. 이 다 빠지고 결혼하면 새끼 하객도 없고 벌써 이게 반으로 뚝 떨어져. 그래서 나 현직에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결혼하라고 막 딸이고 아들한테 막 부추기잖아요. 그건 부추길 줄 알면서 왜 책은 졸업하고 정년하고 쓰겠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고생스럽게 책을 한 권 썼다고 칩시다. 내가 책을 정말 고생해서 썼으니 나 출판 기념회 좀 해야 되겠다. 퇴직하고 손님 올 것 같아요? 안 와요. 내가 이빨 성성하고 어느 조직에서든지 예를 들어서 50대부터 60대 이때는 결정권자예요. 내가 정말 양손에 쌍검을 들고 있는 때야. 사회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쌍검이 무서워서라도 출판 기념회 때 옵니다. 와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저희 100권만 사겠습니다. 회사 형편이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100권만 주세요. 몇천 권 금방 나가요. 근데 내가 뒷방 늙은이가 된 다음에 출판 기념회를 한다. 누가 와서 책을 사? 내 이빨이 가장 성성할 때 책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건 꼭 그 실리적인 측면에서 무슨 돈을 벌고 책을 팔겠다라는 측면만을 얘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내가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할 때 내 노하우도 극에 달해 있는 거고, 그죠? 내 노하우도 극에 달해 있는 거고, 내가 그때 책을 썼을 때 사회에 미치는 파장도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 이후에 하겠다라는 건 대단히 순진한 생각이다. 실무에서 벗어나서 하루에 몇 번 도장만 찍으면 될 때, 그때 쓰는 거예요. 그때 쓰는 거예요. 퇴직 후 쓰겠다고요? 이거? 그러면 자식 결혼식도 퇴직하고 시키라고 그래요. 여기에 그 사례를 그대로 적어놨어요. 가장 잘 나갈 때가 가장 좋은 책 쓸 타이밍이에요. 가장 잘 나갈 때. 그래야 와서 아부 떨고 책 사가는 놈도 많고, 저 사람이 한참 잘 나가니까 저 사람이 저 자리까지 올라간 비결이 뭘까? 저 사람이 저렇게 처세가 좋은 비결은 뭘까? 이런 걸 사람들이 알고 싶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 책이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다 뭐 무장해제당 해가지고 집에 앉아서 이제 시간 많으니까 책이나 좀 써볼까? 쓰세요. 근데 아마 안 팔릴 거예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충분히 입력을 했으면 이제 출력으로 사회에 보답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노하우, 자기 분야의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걸 못 찾고 있어. 스스로가 나는 평범하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자, 필자, 저자로 남지 않고 독자로만 머무는 이유는 뭘까요? 독자로만 남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 요거 때문에 안 되고, 요거 끝나고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생각이 너무 많아. 특히 충청도 사람들. 저도 충청도에서 나고 자라서 지금까지 살았지만, 짜증나요. 너무 결단력이 없어. 맨날 다음에예요. 다음에. 제가 부동산 기자 할 때 정말 알아봤어요. 모델하우스에서 집 살 때 이렇게 보면 덥석 안 사요. 그 다음날 또 오고, 그리고 데리고 오는 사람을 바꿔. 처음에는 부인하고 오고, 그 다음에는 뭐 친구하고 오고, 그 다음에는 뭐 자기가 잘 아는 부동산 전문가 데리고 오고, 자기가 잘 아는 건축사 데리고 오고 해서 모델하우스를 또 보고 그래. 그러는 사이에 서울 사람들이 와서 다 찍어. 예를 들면 뭐 하나 거래하려면 뭐좀 그렇게 생각이 많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저도 뭐 마찬가지지만 정상적인 급여 생활한 거 외에는 소득원이 없었는데 그나마 돈을 번 게 내 집 이사 다닌 거거든. 그냥 집 살 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저쪽 동네 뭐 새로 짓는데 가지 뭐 해서 가면 오르고, 이제 한 이사 갈 때 됐잖아? 가면 오르고, 이렇게 해서 돈 좀 그렇게 해서 몇 억 벌었어요. 근데 재기만 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안 되더라고. 특히 충청도 사람들 왜 이렇게 생각이 많어? 앞뒤 재는 게 왜 이렇게 많어? 신중한 건 좋은데 과해. 너무 신중해. 그래서 책 쓰기를 하고 싶다고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담을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사람들, 이제 충청도 사람들 성격을 잘 알아요. 나는 전문가로서 상담만 해주면 되는데 저 사람들이 가만히 5분, 10분 얘기해보면 그 심리를 내가 알겠어. 자기를 설득시켜 주길 바래. 선생님 정도면 하셔야 돼요. 충분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내가 뭘.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밖에 얼마나 많은데, 아유, 내가 책 쓰면 남들이 욕해. 이런 식으로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계속 늘어놔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아이고, 선생님이 안 하시면 누가 하십니까? 선생님 하셔요. 자꾸 이렇게 부추겨주고, 떠밀려, 아이, 그럼 뭐, 한번 해볼까? 이런 식의 분위기를 원해요. 자기가 결단력 있게, 이렇게 해서 갑시다. 이런 거 이렇게 쓰는데, 당신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뭐, 목차 잡아주고, 뭐 이런 것까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제가 컨설팅 해드리죠. 이게 딱딱딱딱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와서는 분명히 이제 제3자를 통해서 연락이 와요. 누가 그 책을 되게 쓰고 싶어 하는데, 내가 김영 전화번호 가르쳐 주니까 연락 올 거예요. 그래서 만나봐. 그러면 열에 9은 저렇게 뜸을 들이고 마음에도 없는 딴소리를 하고 뱅뱅 돌리고 아주 애를 먹여. 그래서 그럼 다음에 하셔요. 천천히 하셔요. 뭘 쓰려고 그래요. 쓰지 마세요. 그냥 컴퓨터를 이렇게 쳐가지고 제본해서 10권만 만들어서 누나 같이 세요. 나 이렇게 한다고.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 사람을 왜 설득해야 돼요? 나는 그 근성이 너무 싫어가지고 설득 안 해요. 그럼 마세요. 딱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요거 이렇게 좀 잡아주세요.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윤문이라고 그러죠. 싹 한번 다듬어 주세요. 그건 네. 목차 잡아드리고 나중에 선생님이 쓰시고 원고 주시면 제가 매끄럽게 한번 싹 손 봐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딱딱딱딱 해야지. 바빠 죽겠는데 내가 그 양반 설득하고 앉았어. 그럴 시간 없어요. 그리고 난 그런 에너지 쓰는 거 싫어해요. 우리 중정도 사람들이 이게 너무 심하더라고요. 내가 겪어보니까.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고 결정을 했는데 선뜻 내가 이렇게 결정했다고 얘기 안 해요. 뱅뱅 돌리면 주위 사람들이 자꾸 부추겨서 떠밀려가기를 원해요. 그래도 훌륭한 사람들 내가 뭐 욕해. 남들이 누가 욕을 해. 그런 식으로 야, 이게 충청도 문화구나. 나도 충청도에서 나서 자랐지만 되게 짜증스럽구나. 그런 생각을 내가 많이 해요. 네. 속마음 드러내는 게 흉이라고 생각해요. 맨날 흉본데 누가 그렇게 남을 흉을 봐. 나 살기 바빠 죽겠는데. 충청도 사람들은 그게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겸손, 겸양이라고 생각을 해서 맨날 남들이 흉본데 아니 내가 내 돈 들여서 내 책 쓴다는데 누가 흉을 봐. 난 이상하대. 그거 양반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속내를 안 드러내. 그리고 누군가 자꾸 자기를 부추겨 주길 바라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죠. 어림없는 소리 마셔. 나는 그런 거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쓴다 그러면 결단을 딱 내려서 쓴다 그러면은 첫째 제가 컨설팅을 해드릴 때 뭐를 하냐면 첫째 뭘 써야 되는지를 잡아드려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쭉 이제 인생 무슨 일을 했고 뭐에 대해서 쓰라고 내가 딱 잡아줘. 대개는 자서전 쓰겠다고 만나자고 그래요. 전화 와서. 들어보면 자서전 쓰고 싶다 그래. 내가 자서전 쓰지 마세요. 나중에 쓰세요. 선생님 지금 60대 후반이에요? 10년 더 있다 써요. 10년 더 있다. 뭐 예를 들면 생각이 너무 많아. 그리고 행동에 나서지 않고 조언만 구해. 특히 충청도. 모델하우스에 오늘 왔다 가고 그 다음날은 뭐 누구 친구하고 왔다 가고 그 다음날은 뭐 야 이거 어때요? 맨날 물어봐. 결정은 지가 하는 거요. 계약금 거는 놈이 내 거지 뭐 맨날 뭐 오늘은 건축 전문가 오늘은 부동산 전문가 막 몇 데리고 와. 그래서 맨 또 보고 결정을 못 내리더라고. 내가 우리 지역 사람들의 큰 단점이구나. 이 지역적인 문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너무 완벽한 때를 기다린다. 특히 충청도.
저는 충청도에서 나서 자라서 살았고, 충청도를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고, 애정이 깊은 사람이에요. 정말 나는 내가 충청도 사람인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무 좋아. 자랑스럽고. 근데, 딱 하나. 이런 그 속과 겉이 다르고, 좀 결단력 없고, 떠밀려 가려고 하는 이 근성은 정말 싫어. 정말 싫어. 맨날 남들이 자기를 설득해서 자기는 그냥 마지못해 끌려가려고 하는 그런, 어디서부터 그런 문화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특히 이게 젊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요? 나이 든 분들이 그래요. 젊은 애들은, 충청도 애들도 칼칼해요. 딱 부러져요.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 근데 어른들이, 그게 언제부터 저런 문화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어른들 사이에 분명히 저런 문화가 있어요. 자, 제가 지난 학기에 글쓰기 강의했죠, 그죠? 글쓰기 강의했죠. 지금 이번에는 책쓰기 강의하는 거예요. 글쓰기는요, 일단 짧잖아요. 책쓰기하고 비교하면, 그죠? 그리고 굉장히 기능적이에요. 내가 어떤 글을 쓸 때는 그 목표와 기능을 딱 염두에 두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레드오션이라는 건 뭐냐면 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글 써갖고 뭔 돈이 돼. 돈이 안 돼. 작은 보상이 있을 뿐이에요. 뭐 신문사에 칼럼 한 편 보내면 그저 몇만 원, 십몇만 원 이렇게 받는 게 다예요. 예를 들어서 잡지사에 보내도 그렇고 굉장히 보상이 작죠. 글을 써준 것에 대한 보상. 그런데 이 책쓰기는 글쓰기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거는 일단 책쓰기는 짧게 가는 건데 저걸 모으면 길어지죠. 그리고 제가 썼던 것처럼 소설집 하면 소설 10편 넣어서 책 하나, 칼럼집 하면 칼럼 60편 엮으면 책 하나, 뭐 수필집 하면 수필 40개 쓰면 책 한 권. 전혀 다른 개별성을 가진 글들이에요. 근데 이런 테마책, 책 쓰기 책이면 뭐 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책 쓰기 얘기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면 안 되고 그거를 순서 있게 딱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순한 기능 플러스 기획을 해야 돼요. 어떻게 써야 되고 뭘 써야 되는지를 굉장히 기획력 있게 구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책 쓰기는요, 한번 터지면 블루오션이 돼요. 블루오션. 블루오션은 뭐예요? 대박 난다 소리예요. 쉽게 말해서. 잘 써서 제대로 되면. 사람만 대박 나겠어요? 돈만? 사람도 대박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만 하면 큰 보상이 따르는 게 책 쓰기예요. 그냥 단편적인